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동맹이라고 믿어온 미국이 우리 정부를 도청해온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미국 국방부의 기밀 문건 유출 의혹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 내용 가운데 우리나라의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의 대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건데요.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심한 그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미국이 우리 정부를 도청, 감청해온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이 문건이 진짜라면 여간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기밀이 줄줄 새고 있었다는 건데요.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도 좋지만 할 말은 해야겠고요. 일방적으로 당하는 협력은 우리 국민들이 원치 않습니다.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네요. 협력을 해야지 종속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4월 10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원하는 만큼 필요한 만큼 인쇄 에즈랜드. 도전이 없는 이변은 없었다. 가슴 뛰는 모험을 향한 완전히 새로운 모빌리티. Go Different. KG 모빌리티. KG 모빌리티 그 첫 번째 시작. 토레스 EVX 사전 계약 중.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관절 건강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가 사랑 가득 감사 세일을 준비했습니다. 세 박스를 구입하시면 한 박스를 더 드리는 특별한 기회. 사랑하는 부모님께 건강을 선물하세요.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 시원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슬기로운 뉴스 생활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영주에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이 한창이라고 하네요. 잠시 후 영주문화관광재단 이태훈 사무국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하는 안상준의 세상 읽기 이어집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슬기로운 뉴스 생활 시작합니다. 오늘도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하죠. 양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경상북도가 경북 도청 신도시에 경북 도립미술관 건립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자, 문화 인프라 접근성이 열악한 경북 북부권 그리고 경상북도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네요. 네, 경상북도는 지난 7일 도립미술관 건립 자문위원회를 출범을 하고 첫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자문위원회는 이제 도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미술관 운영, 건축, 조경, 문화예술, 교육 등의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 16명이 위원으로 참여를 하는데요. 네. 앞으로 이제 미술관 건립에 대한 기본 계획 그리고 전시, 건축 등 도립미술관 건립에 필요한 모든 사항들을 논의를 합니다. 경북도는 이달 초에 도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를 했고 이 용역은 이제 미술관의 외형 디자인이나 전시 작품 분류 등을 검토하기로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술관 건립 예정지는 도청 신도시 내에 경북 도서관 인근 2만여 제곱미터 부지로 건립에 필요한 예산은 한 1,00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이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경상북도는 올해는 이제 도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에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립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받겠다는 계획입니다. 아, 내년 상반기에 문체부의 평가를 받겠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확정된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도립미술관. 건립을 추진을 하고 있다. 추진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로서 정확한 팩트는 추진하겠다. 네. 건립이 확정된 건 아니다. 네, 아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북은 그동안에 도립미술관 없는 광역지자체라는 오명이 있었는데, 자, 2018년에도 한때 도립미술관 건립을 추진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정부의 사전평가를 넘지 못했다면서요? 네, 그 경북은 17개 특별광역시도 가운데 강원도, 충북도, 그리고 세종시와 함께 광역지자체가 설립한 미술관이 없는 곳이다. 뭐 이런 꼬리표가 붙어 있는데요. 예. 2012년에 출범했는 세종시나 인구가 경북에 비해서 많이 적은 100만 명 이상 적은 인구가 150만 명 수준인 강원, 충북과 비교했을 때 250만 경북 도민의 문화 접근성은 정말 열악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경상북도는 2018년에 도립미술관 건립을 위해서 타당성 조사, 기본 계획 수립 용역까지 마쳤는데 당시에도 정부에서 이제 사전 평가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제 건립을 추진했던 부지가 그때는 이제 당시에는 그 역사박물관이나 도립미술관 이렇게 건립을 추진을 했었는데 그 부지가 지금 부지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번에 이제 꾸려진 자문위원회는 미술관 건립에 필요한 절차나 각종 인프라 등을 차질 없이 준비를 해서 문체부의 사전 타당성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드시 통과하겠다 이런 의지를 비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5년 전에 이미 네. 이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민선 6기였고 네. 신도시 1단계 개발이 추진되는 그런 시기였고 네네. 결국 정부 평가를 넘지 못해서 이제 5년째 답보 상태가 이어져 온 그런 상황인데 네네. 자, 도청 신도시가 조성된 게 2016년 3월이고요. 이후 신도시 속속 시설들이 들어왔습니다만 여전히 문화시설이 부족하다. 이런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현재도 진행형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신도시의 문화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그런데 경북 전체로 봤을 때도 좀 사실 문화시설이 부족한 게 사실인데요. 그 상반기 기준으로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 했을 때 경북 도내 미술관이 총 11곳입니다. 그 11곳 중에는 공립미술관, 사립미술관이 이제 5곳씩 있고요. 대학 부속 이제 미술관이 한 곳이 있는데 전체 미술관 가운데 11개 전체 미술관 가운데 8곳이 이제 경주나 포항 등 이제 도 동남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북부권에 있는 미술관이라면은 예천 신풍미술관이 있고요. 또 공립미술관인 청송 야송미술관 이게 2곳에 불과합니다. 경북 전체로 봤을 때 공립미술관 5곳이 포항 경주에 총 3곳이 있고요. 김천에 한 곳, 청송에 한 곳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만 봤을 때도 이제 북부권에 거주하는 경북도민들의 문화 접근성은 크게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북부권의 공립미술관 확충은 이제 절실한데 녹록치 않은 게 사실입니다. 좀 전에 전해드렸던 것처럼 2018년에 경북도가 구상했던 도립미술관 건립 계획이 좀 무산된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북부권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 수도 있는데 2020년 10월에 당시 이제 이건희 삼성회장이 사망한 이후에 그 이건희 기증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건희 의장이 갖고 있던 각종 문화유산 이것들을 이제 전시관을 이제 그때 전국에서 다 유치전이 있었는데 경북도 뛰어들었는데 결국은 서울로 결정이 났었고 또 예천군이 민선 7기 이제 김학동 군수가 이제 공약 사업으로 추진했던 게 이제 군림미술관, 박서보 미술관 건립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상 실패했다, 물 건너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서보 미술관 이것도 좀 어렵다. 얼마 전에 좀 뉴스 나왔던 기억이 나고 이건희 기증관 이것도 좀 추진을 했었는데 이게 서울로 결정이 났는데 이게 이 당시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왜 이렇게 실패를 했는지? 그 경상북도가 직접적으로 경북 어디 시군에 유치를 하겠다 이렇게 나선 건 아닌데요. 그래도 이제 삼성그룹이 아무래도 대구에서 태동을 했었고 대구에 연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건희 회장의 사후에 이제 2021년 상반기에 경상북도가 이제 대구시와 함께 기증관 유치에 나섰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정부가 일방적으로 서울에다가 이건희 기증관을 건립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지방의 문화 향유권이라든가 문화 분야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대안을 내놨었는데 전해드린 것처럼 지역의 문화 접근성은 여전히 열악한 게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예. 이 정도군요. 그러니까. 자, 네. 경북의 미술관이 총 11곳인데, 특히 우리 경북 북부 지역에는 뭐 이렇다 할 미술관이 이렇게 있지가 않다. 아까 그 박서보 화백의 이름을 딴 네네. 박서보 군립 미술관 건립이 추진했었는데, 이게 지금 네. 어렵게 됐잖아요. 이게 예, 그 그렇죠. 제주도에 건립된다, 이렇게 뉴스를 본 것 같은데요. 네네.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상 건립이 무산됐다 이런 표현이 제일 적절할 것 같은데 그래요. 예천군이 의욕차게 추진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의욕만 넘쳤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행정적인 여건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생긴 것 같은데 예천군이 당시에 이제 박서보 화백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해서 2020년도에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하고 미술관 건립을 추진했던 거는 이제 도청 이전 후에 그 원도심이 이제 공동의 현상을 겪고 있으니까 예천 원도심이 이거를 활성화시키고 또 군민들의 문화권 향유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이제 건립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 8월에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통과 심사도 통과도 됐고요. 그리고 이제 2025년 개관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해왔는데 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시 설계 타당성 영역으로 예산이 4,400만 원이 집행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미 4,400만 원이 들어갔군요. 네네. 그런데 이제 사업이 자초됐는데 가장 큰 원인은 이제 미술관 설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예천 출신인 세계적인 화백 박서보 작가의 이름을 따서 미술관을 지으려면 그 규모에 맞게 설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무산이 됐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미술관 설계 때문에 기회가 무산됐다. 이 네네. 뉴스가 나왔어요. 여기 네네. 근데 그 미술관 그 설계자 누구였죠? 그 외국인 그 스위스 출신의 네. 피터 줌터라는 이 유명한 분인가 봐요. 이제 건축계에서는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게 이제 프리츠커상이라고 그러는데 예. 이 상을 피터 줌터 그 건축가가 이제 상을 받았는데 근데 이 박서보 화백이 이 피터 줌터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 그랬다면서요? 그렇죠. 이 사람이 설계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피터 줌터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그 예천군이 이제 박서보 미술관을 건립을 추진했을 당시에 건립비로 이제 건립하기 위한 비용으로 책정을 해놓은 게 255억 원 정도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지자체라든가 관에서 하는 행사는 관련법에 따라서 설계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천군이 계획한 255억 원이면 한 설계비로는 12억 원 정도가 책정이 돼야 되는데 사실 프리츠커상 정도를 받은 세계적인 유명 건축가를 움직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죠. 이 12억 원. 설계비 12억 원이 배정이 돼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워낙에 이름값이 있는 사람이고 피터 줌터라는 그렇죠. 사람이 근데 박서보 화백은 피터 줌터가 설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그렇죠. 이게 설계비가 12억 원 이게 좀 적었다 이거군요. 그러니까 네. 설계비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천군은 국민 모금을 해서 설계비를 마련하겠다. 이게 국려지책으로 이렇게 내놓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선거법 위반 논란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경비가 워낙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국려지책에 불과했고 사실상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박서보 화백이 제주에 이제 박서보 미술관을 건립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이제 언론 보도도 나오면서 사실상 이제 무산이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 경상북도가 도립미술관 건립을 이제 신도시이고 또 예천 지역에다가 추진을 하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90% 이상이었는데다가 결국은 예천 건립 박서보 미술관 건립은 성사될 확률이 더 낮아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군요. 네네. 예. 그러니까 제주도에 짓게 됐고 그래도 이제 예천에 다시 지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만약에 도립미술관이 도청 신도시에 들어선다면 박서보 그렇죠. 미술관 더 어려워진다. 인접 지역에 지자체가 운영하는 미술관을 물론 도립이고 국립이지만 국도비 등을 들여서 건립하기에는 정부의 재정 투자 심사라든가 타당성 평가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바로 붙어 있게 되는 셈이니까. 그렇죠. 예. 네네. 근데 혹시 이거 알아보셨는지 모르겠네. 그 제주에 짓는다 그랬잖아요. 예.
여기 설계 피터 줌터가 하는지 혹시 그거 못 들어보셨어요? 아직 근데 이것도 공식화된 거는 없고. 아, 이것도 결정된 건 아니군요. 네, 그 또 박서보 화백 자체가 이제 또 워낙 고령이다 보니까 예. 뭐 아직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네. 자, 그러면 다시 그 도립미술관 건립에 대한 얘기로 좀 넘어와서요. 네네. 과연 이게 최종 그 심사를 통과해서 건립이 가능할지, 네. 그리고 뭐 가능하다면 어떤 공간으로 구성이 될지, 예, 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일단 가능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행정기관에서 지자체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뭐 한번 실패를 해봤으니까 한 번 더 제대로 된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또 이제 그 어떤 공간으로 구성이 될지는 뭐 사실 제가 문화적 소양이 그렇게 높지 못해서 예. 뭐 그런데 단순하게 도립미술관을 하나 지었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하는 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품만을 전시하는 공간이 아니라 미술품 전시를 통해서 그 공간이 또 다른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이 돼야 한다. 뭐 이런 의미인데 예. 경북에서는 뭐 계속 전해드렸던 예천 출신인 뭐 박소보 화백도 있고 그다음에 청송 출신인 뭐 남간 작가, 칠곡 출신의 이케대 작가들 그 권역별로 유명 작가들을 많이 배출을 해왔습니다. 화백들을. 예. 그래서 지역 출신의 화백들의 작품을 한 군데 모아서 전시하는 것과 함께 또 이 도립미술관 신도시에 들어설 수 있는 이 도립미술관 이 공간만의 독창성도 뭐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도립미술관 건립 계획을 경상북도가 발표하고 나서부터는 북부권이 아닌 다른 뭐 권역에 있는 시군에서 뭐 불합리하다는 목소리도 조금 나오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요. 뭐 이 같은 목소리는 결국은 뭐 미술관의 기능이라든가 역할 뭐 이거보다는 공간에만 집중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이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술관을 건립하는 과정에서는 미술관의 기능 그리고 이 공간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한번 집중을 해야지만이 제대로 된 뭐 도립미술관을 건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자, 경북 도립미술관. 글쎄요.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 계획대로 성사가 될는지 앞으로 쭉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백화점.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우린 친구예요. 함께 노력하는 MBC와 함께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4분 20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여파가 사라지면서 곳곳에서 다양한 대면 축제와 행사가 많이 열리고 있는데요. 우리 영주 지역에서도 올해 다양한 축제가 계획돼 있다고 합니다. 영주에서는 문화특
특화 지역 조성 사업도 활발히 펼쳐지고 있다는데요. 자, 영주문화관광재단의 이태훈 사무국장을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태훈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자, 영주문화관광재단에서 영주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에 그 참여자, 이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우선 영주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그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은 그 문화도시의 그 예비 단계 지역의 그 문화 자원을 활용해서 그 지역 자체를 브랜드로 성장시켜 나가는 그 과정을 이제 그리는 사업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 지역의 문화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 문화 활성화 또 그리고 그 문화예술의 그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좀 이렇게 주력하고 또 특화된 문화 환경 조성을 통해서 문화도시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영주시에서는 이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다양한 문화적 삶을 그 실현하는 문화도시를 목표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역 자체를 브랜드로 성장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 자, 그 문화도시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사업이다.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이 되겠고. 자, 그러면 이번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는 그 사업은 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번에 그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에서는 그 도시문화 기록가 또 그리고 333이라는 프로그램과 또 케이크라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세 가지요. 예. 이번 조성 사업이 그러니까 도시문화 기록가 사업이 있고 333 사업이 있고 케이크 사업이 있습니다. 예. 네. 좀 하나하나 알아보죠. 자, 우선 도시문화 기록가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자, 이건 무엇이고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이 도시문화 기록가는 이 영주에서 남기고 싶고 또 기억하고 싶은 그 문화들을 찾아서 조사하고 기록하는 그런 사람을 모집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래갖고 이제 도시문화 기록가가 되면은 월 2편씩 인물, 뭐 공간, 이야기 그 외에 이 다양한 영주에 대해서 이제 발굴하고 또 기록해서 그 새로운 문화를 찾아내고 또 남기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네. 뭐 어떻게 지원하면 될까요? 지원하는 방법은 저희 그 영주문화관광재단 아니면은 그 영주문화 라이브러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커뮤니티 공지사항에 그 도시문화 기록가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또 신청서를 다운받아서 19일까지 이메일로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하, 영주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거기에 네, 공지사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도시문화기록가 사업이었고 그 두 번째 사업이 또 333 사업인데 이건 뭐 세 가지 뭘 어떻게 하는 사업 같은데요. 어떤 사업인가요? 여보세요, 사무국장님. 예, 전화를 일단 끊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주에서 열리고 있는 여러 가지 축제도 오늘 알아볼 텐데요. 우선 영주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 도시문화기록가 사업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333 사업이 있고 케이크 사업이 있는데, 자, 다시 연결됐네요. 사무국장님. 예, 아유, 전화가. 자, 두 번째가 이제 333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건 뭐 어떤 사업인가요? 요 333은 그 335 이게 동네 사람들이 그 삶을 문화로 삼자 이래갖고 이제 저희가 이제 333이라는 이제 그 네이밍을 붙였거든요. 잠깐만, 335 동네 사람들의 삶을 문화로 삼다. 예. 그래서 333 이렇게 글씨를 뗀 거군요. 예. 네. 그리고 요거 333은 그 지역 내에서 그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저희가 이제 지원함으로써 그 문화 활동가를 발굴하고 역량을 강화시키며 이런 그 커뮤니티 간 네트워킹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리고 그 아까 그 335라고 그랬는데 최소 4명으로 구성돼서 정기적인 모임과 활동을 지속하는 동아리들은 이제 모두 참여가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그 활동 및 그 기획 실현을 위해서 저희가 팀별 최대 3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지원하고 네트워킹 지원은 물론 그 교육 및 컨설팅까지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도 역시 영주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케이크 사업은 이거 뭐 케이크 만드는 사업은 아닐 것도 같고 이거 뭡니까?
요 케이크는 예. 그 스케치북 놀이터 속 크레파스를 좀 줄여서 이제 저희가 케이크라고 이제 만들었거든요. 이것도 글자를 딴 거군요. 케이크, 네, 네. 그래서, 스케치북 예. 놀이터 속 크레파스. 예. 예. 요 케이크 사업은 이제 그 아동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놀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그 지원자 스스로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 및 기획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전문적인 자격증이나 어떤 능력을 갖추지 않고 있어도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그 기획자들과 네트워킹 및 그 기획회의를 진행하면서 프로그램들을 더 만들어 나가고 또 저희가 이제 상하반기를 나누어서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팀 시기에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이 이제 목표이고요. 예. 그래서 한 달에 2번은 이제 꼭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 되고 또 이제 9월 말에는 저희가 이제 요거를 이제 또 가을 운동회 형식으로도 또 이제 그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 케이크 사업은 아동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놀이 프로그램, 예, 이거를 이제 네. 기획하고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다라는 말씀이시고, 자, 이렇게 알아봤고, 영주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주 영주 문화가 한층 더 풍성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사업 말고도 영주 문화관광재단이 지금 많이 바쁘실 텐데, 왜냐하면 이제 바로 다음 달이네요, 벌써. 한국 선비문화축제, 아주 큰 축제잖아요. 예. 이게 이제 열리는데,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올해는 좀 작년과 달리 좀 새로운 좀 이렇게 핵심 콘텐츠를 좀 많이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 영주의 그 선비촌이라든가 소수서원 일원에서 이제 개최가 됐다면은 올해는 이제 도심에서도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규 규모로 이제 그 공모하는 이제 20개 팀의 어떤 경연도 있고 또 영주를 가로지르는 서천을 배경으로 또 대형 퍼펫과 함께하는 또 그 퍼레이드, 그리고 또 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이제 지정됐죠. 저희 그 국내 최초의 사획성원인 그 소수서원의 좀 가치를 높이고자 그 교지 퍼포먼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는 또 이게 선비의 하루라는 또 주제 공연도 또 새로 만들어서 그 진감현실을 또 가미한 개막식과 또 그 유명한 또 이 또 가수들이 또 함께 와서 또 다양한 축하 공연도 펼쳐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기존에 이제 선비촌과 소수서원 일원에서 열렸었는데, 이제 여기 말고도 이제 도심에서도 다양한 행사를 준비를 하셨는데, 뭐 여러 가지 뭐 공연, 경연을 많이 준비하셨다는 말이고. 자, 5월은 가정의 달, 그리고 또 어린이의 달이기도 한데, 또 이 5월을 맞아서 영주 문화관광재단에서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시라고요? 네. 저희는 그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희 이 재단에 있는 그 148 아트스퀘어에서 그 꿈의 놀이터를 저희가 올해 또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에 이제 가족들이 함께 즐기고 또 협동심도 키우고 또 가족 단위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인 이 꿈의 놀이터는 그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의 그 지역 주민들이 주요 대상이고 또 주요 프로그램으로 뭐 플리마켓이라든가 종이컵 쌓기 대회, 뭐 버스킹, 뭐 풍선 아트, 뭐 그리고 어린이 대상 그 전시 및 체험들이 이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이 연계 또 단체들과 또 함께 해서 또 이 아동 친화 도시인 또 영주시의 이미지를 한 번 더 각인시키고 또 어린이들이 창의력과 또 상상력, 또 자립심, 또 성취감 등을 정신적인 성장을 또 고조시키는 또 기회로 만들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148 아트스퀘어 꿈의 놀이터도 이렇게 기획 중이시고. 자, 이것 말고도 1년 내내 뭐 행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에서. 네. 혹시 오늘 소개 다 하지 못한 그런 뭐 축제 행사가 있다면 더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5월 5일서부터 이제 7일까지 이제 열리는 그 선비 문화축제 외에도 5월 27일부터 또 양일간 열리는 또 소백산 철축제. 아, 이것도 유명하잖아요. 소백산 철축제도. 예. 그리고 올해 또 처음으로 또 신설되는 또 이 여름 그 축제가 또 이 영주 시험 페스타라고 또 저희가 이번에 또 새로 생겼고요. 예. 그리고 또 이 영주의 또 대표 관광지인 또 무선마을에서 진행되는 그 무선마을 외나무다리 축제가 또 10월달에 열리고 가을에. 또 일전에는 그 영주 사과축제라고 많이 알려졌는데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뭐 영주의 그 대표 뭐 사과, 한우 뭐 그리고 다양한 어떤 농특산물을 총망라하는 어떤 그런 축제로 이번에 또 새로 또 이렇게 디벨롭이 돼서 좀 크게 열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사명은 아직 정하지 않으셨고요. 예. 총망라 사과 축제, 뭐 한우 축제 이런 걸 총망라하는 축제로 가을에 이렇게 열리겠고.
예, 그리고 또 저희가 그 영주 문화 라이브러리가 이제 오픈을 했는데요. 검색창에서 이제 영주 그 문화 라이브러리를 검색하면 이제 들어올 수 있는데 영주의 문화 소식을 이제 가장 빠르게 접할 수 있고 또 시민 누구나 업로드가 가능해서 이 문화예술의 어떤 소통 공간으로 저희가 이제 되기를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외에 영주 문화 라이브러리 공유를 한다거나 또 예술인으로서 이 아카이브를 등록할 경우 또 추첨을 통해서 뭐 디저트라든가 뭐 치킨 그런 기프티콘도 드리니까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신청 방법은요? 신청 방법은 저희 그 영주 문화 라이브러리 걸 검색해서 그 소식을 좀 이렇게 둘러보시거나 그 안에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건 뭐 선비문화 축제를 시작으로 해서 다음 달 1년 내내 쭉 있군요. 그러니까 선비문화 축제, 그다음에 5월에 또 바로 이어서 소백산 철축제가 있고 여름에는 영주 시원 페스타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여름 축제가 또 있고 가을이 되면 또 무선마을 외나무다리 축제, 또 사과 한우 축제 새롭게 기획을 하고 계시고 영주 문화 라이브러리까지 오픈하셨다. 연말 축제도 뭐 하고 계시지 않나요? 기획? 연말에는 이제 저희가 이 관광객 이제 그런 어떤 축제보다도 그 시민들이 그 문화지역 특성화 사업에서 이제 준비하고 같이 참여했던 이제 시민들이 함께 만들고 이제 함께 또 같이 체험하는 영주 시민 페스타라고 이것도 이제 그 가칭인데 이거를 이제 올해 연말에 이제 전체 이제 영주 시민들이 함께 11월 정도에 이제 한번 개최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뭐 1년이 꽉 차 있군요, 행사가. 예. 뭐 짬을 낼 틈이 없네요. 1년 내내. 아유, 바쁘시겠습니다. 예. 자, 오늘 행사 소식까지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영주문화관광재단의 이태훈 사무국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상준의 세상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오늘은 그 최근에 이제 교육부가 국립학교 설치령을 일부 개정을 했는데 여기에 좀 재밌는 내용이 몇 개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앞으로 안동대학교가 공식 명칭이 국립안동대학교로 바뀝니다. 언제부터요? 이게 혹시? 이게 입법 발의가 됐으니까요. 입법 예고가 됐으니까 곧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제가 항상 그 교수님 소개해드릴 때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라고 소개를 해드리는데 공식 명칭은, 정식 명칭은 국립이 아직은 안 들어가는 거군요. 아직은 안 들어갑니다. 아직은 아닌데 그냥 이제 홍보 차원에서 제가 좀 이렇게 부탁을 드린 거죠. 그렇군요. 이제 정식 명칭이 된다 이거군요. 그러니까. 네네. 근데 이제 안동대학뿐만 아니라 그 12개 국립대학, 예를 들면 뭐 강릉 원주대학이라든지 공주대학이라든지 등등 12개 대학이 앞으로 다 이제 국립을 붙일 수 있게 됩니다. 붙여야 한다가 아니라 붙여도 된다. 네, 그렇게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개명이 될 겁니다. 국립 강릉 원주대, 국립 공주대 이런 식으로 국립 안동대. 이렇게 이제 이 입법 예고가 나오자마자 이제 언론들은 앞다퉈서 이제 국립대학들이 신입생 충원에 어려우니까 이런 이제 개명까지 하는구나 이런 이제 그 기사들이 이제 쏟아져 나왔어요. 며칠 사이에. 그런데 이 국립학교 설치령은 이 내용 말고도 통폐합에 관련된 내용도 있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몇 가지를 좀 추가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사안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학교 이름 앞에 국립이라는 두 글자 붙이려는 학교가 많다는 것, 그건 뭐 당연히 국립이란 말 붙이면 그만큼
경쟁력이 올라간다, 홍보가 좀 많이 된다, 우리 학교 국립대다, 뭐 그러니까 이런 거일 텐데 이게 과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국립대하고 사립대라는 설립 주체에 따라서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 구별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는 국립대는 그래도 사립대보다 좀 낫지 않아? 라는 막연한 그런 인식이 들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진짜. 예. 이왕이면 국립대, 사립대 중에 국립대를 더 선호하거든요, 저도. 네, 이게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이제. 그런데 실제로 현실에서도 그런가 하는 거예요. 굳이 교명을 국립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바꿀 필요가 있을까? 라는 이제 의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실제로 최근 한 4년간 입시 결과를 보면은, 그 국립대학의 사정도 그리 이제 녹록치 않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됐죠. 아, 그렇습니까? 예. 예를 들면 이제 2021년 입학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이 미달이 난 국립대학들이 꽤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국립대학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니까 지금까지는 지역에서 온 학생들이 60-70%를 차지할 때는 이 입시 성적에 그렇게 구애받지 않았는데 이제 지역의 학생들은 다 수도권으로 가려고 하고 전국에서 학생들을 모집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국립이라는 이름이 붙이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그렇죠. 이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하는 거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국립이란 말, 이게 과연 효과 붙이는 게 이게 효과가 클까? 아, 두고 봐야 된다. 저는 좀 효과가 났으면, 국립대학 교수로서 효과가 났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한 3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국립대학의 이점이 사라졌다는 게 제 판단이에요. 그리고 많은 전문가의 판단이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국립대학 그러면 등록금이 저렴했어요. 그렇죠. 예. 사립대에 비해서 뭐 많게는 3분의 1, 뭐 적어도 2분의 1 정도 수준이 됐는데 이제 한 10여 년 전부터 국가장학금 제도라는 게 들어오면서 그 국사립을 막론하고 일정한 소득 이하의 학생은 모두 이 혜택을 받아요. 아, 그런 게 있습니까? 국가장학금 제도라는 게 일정한 소득 이하면은 모든 학생이 다 그렇게 받는 거예요? 일정 소득 이하면? 그렇죠. 네, 신청만 하면 다 받습니다. 이런 게 제가 몰랐네요. 대학생 자녀가 없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등록금 500만 원이다 그러면 그 부모의 소득이 어느 정도 이하면 어느 선 이하면 국가장학금을 다 받는다고요? 다 받아요. 몰랐네요. 그러면 이제 그게 예를 들면 사립대학 등록금을 다 채워주지는 않지만은 상당 부분을 채워주기 때문에 조금만 더 내면 사립대학에 갈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국립대학의 저렴한 등록금의 이점이라는 게 이제 상쇄된 거예요. 국립대는 이게 없겠네요. 그럼 국가장학금 제도 해당이 있죠. 그러니까 국립대 들어온 학생이 장학금을 받으면은 거의 이제 무상으로 다니는 셈이죠. 아, 그렇습니까? 그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면 왜 그 학생들이 비싼 등록금 내고 대도시에 가느냐? 대도시에 가면은 일자리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적 혜택도 있고 의료 혜택도 있고 주거 생활도 다양하고 그러니까 대도시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과거에는 등록금 너무 비싸고 생활비도 많이 들어가지고 안 됐는데 등록금을 많이 상쇄해 주니까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아, 예. 그런데다가 지금 정부가 우리가 이제 지방 소멸이 이제 큰일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지 못하니까 청년들은 이러다 다 망하겠다고 전부 다 길을 쓰고 이제 수도권으로 몰려가는 현상이나 뭐 대구 같은 대도시로 가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농촌 지역이나 소도시에 있는 학교들은 더욱더 어려운 환경이 되는 거죠. 이렇게 크게 봐서 한 3가지 이유로 국립대학의 인기가 조금 시들해졌다.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진단을 하시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국립이라는 그 타이틀을 뒤늦게 붙이지만 이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 현실적으로는 좀 우려도 되고 좀 걱정도 되고 좀 기대도 되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예, 아직 뭐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예. 뒤늦게 교육부가 왜 국립대학에 이런 그 하소연을 들어줬을까? 저는 뒤늦게. 사실은 이 교육부에 좀 꼼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네? 해요. 꼼수요? 왜요? 왜냐면은 지금까지도 미리 붙여줬으면은 국대학들이 그 효과를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거 하소연을 하니까 들어줬는데 예. 그러면 지금까지 교육부는 국대학을 이렇게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국립이라는 그 타이틀을 붙여줌으로써 전국의 많은 국립대학들의 이 현실에 대한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네. 책임 소홀 그런 의도도 없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뭐 관리 소홀 책임을 좀 면하려는 꼼수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시각이니까 교수님만 갖고 있는 건 아니죠. 많은 교직원들이 그렇게 하고 저는 계시는 좀 거죠. 그렇게 보는 측면이 같습니다. 제가 뭐 다른 그 언론의 그 칼럼에서도 대학이 이렇게 지방대학이 이렇게 힘들어진 데에는 교육부의 책임이 크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교육부의 관리 소홀 책임을 피하려는 꼼수다. 그렇게 보시는 이유? 네, 그걸 조금 더 설명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설치령 개정안을 내면서 이제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가 통합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통합하지 않겠냐. 근데 이 통합 얘기는 이미 20년부터 계속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상주에 국립 상주대학이 있었는데 경북대학으로 흡수됐잖아요. 상주대 경북대 통합됐죠. 그거는 이제 부산대가 밀양대학을 흡수한 거나 전남대가 여수대로 흡수하고 강원대가 저 삼척대로 흡수한 이런 일들이 벌써 한 15년 전에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규정이 없었다 그래요. 이제 그런 그 통합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뭐 이 글로컬 대학 사업이라는 큰 사업을 두고 이제 지방 국립대학들이 다시 합칠 거다. 예를 들면 지금 한창 논의 중인 충남대나 한밭대 같은 대정권에 있으니까 또 강원대학이나 강릉 원주대학이 또다시 이제 통합 논의를 한다. 이렇게 하는 대학들이 있으니까 이제 통합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이러는 건데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교육부가 하지 않던 행위를 이제서야 하는 게 저는 좀 의심스러워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크게 봐서는 통합을 하기 위해서 당근을 살짝 이렇게 줬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다고 봐요. 이거 국립이니까 이제 뭉쳐라 이렇게 이제. 지금 이렇게 뭐 몇 개 학교들 이렇게 쭉 예를 들어 주셨는데 통합한 학교들 최근에. 그러니까 다 국립대끼리만 합친 거죠. 그렇죠. 국립대하고 사립대하고 합친 사례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립대학은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 국립 안동대 얘기를 좀 해보자면 안동대도 뭐 통합 그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게 있습니까? 여러 번 있었죠. 어디랑 통합? 경북대학하고 통합 얘기도 있었고 금호공대하고 통합 얘기도 있었고 삼자가 통합하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렇게 세 개가 다. 같이. 그래서 이제 그런 논의들이 이제 다 물 건너 갔는데 이제는 학생이 모자라니까 궁극적으로는 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그래요. 그런데 그게 이제 통합의 주체들이 있으니까 어려울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지금의 지방의 어려운 사정을 봤을 때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교육부 입장에서는 이제 지방대학의 관리 권한을 지자체에 넘겨준다고 하니까 그럼 지자체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국립대 입장에서는 그러면 도립대로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가 지금 이 국립대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가 마스터 플랜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상준 교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교육부 장관 이주호 장관 같은 경우가
여기가 아주 뭐 철저한 시장주의자라면서요. 그 이명박 그렇죠. 정부 때도 교육부 장관 했었고. 네. 그러니까 여기 이주호 장관이 굉장히 좀 이렇게 역점적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이게 이주호 장관은 한국의 대학 체제를 지금 3번째 흔들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게 뭐냐면 김영삼 정부 때 문민 정부죠. 그 당시에 95년도에 대학 설립 준칙주의라는 게 도입됩니다. 네. 그거는 일정한 요건만 가지면 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시장에 대학이 많으면은 좋은 대학, 나쁜 대학이 도태되거나 이렇게 할 걸 하나는 커가고 하나는 도태될 거다.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경쟁만 강화되고 도태된 대학은 없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부실대학을 뭐 양산하고 그렇죠. 결과적으로. 부실대학, 비리대학이 이제 엄청나게 나오고 또 2011년에는 이명박 정부 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서 이 시장주의를 다시 한번 드라이브를 걸었다가 이것 또한 한계를 부딪혔는데 이번 정부에 들어서 다시 교육부 장관으로 들어오면서 대통령의 강력한 지금 후원을 받고 있는데 대통령이 교육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이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군요.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강하게 밀어붙이는 건 아닌지 그런 우려가 듭니다, 지금. 결국 뭐 국립대학교 통폐합의 길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시는 건데 자, 그런데 내년에 최초의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가 생긴다면서요. 이 얘기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공주대학에서 특수 교육을 위한 학과를 설치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부속 학교를 이제 설치한 겁니다. 아마도 이제 장애인들을 교육하는 그런 특수 교육 기관이겠죠. 국립대로서는 처음이에요. 제가 볼 때는 공주대학이 사범대학에서 출발한 학교로서 공주사대 유명했잖아요. 그렇죠. 유명한 공주사범에서 출발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특화된 그런 내용, 그들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내적으로 강화하면서 외연을 지금까지 계속 불려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군소 국립대학들 가운데서 공주대학은 지금 규모 면에서나 그 내적인 특성화 면에서나 다른 대학들을 월등히 뛰어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충남대하고 공주대가 통합 얘기가 나와야지 정상인데 그 얘기는 지금 더 이상 안 나오거든요. 그거는 이제 공주대학이 벌써 교수 숫자가 6명에 가까운 그런 큰 대학으로 성장을 했고 또 천안이라는 아주 큰 도시에 공대를 그쪽으로 이전하면서 학생들을 모으고 취업시키는데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지금 갖추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이런 건 몰랐네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공주대학은 다른 군소 국립대학들에 볼 때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될 거다. 그래서 저는 안동대학의 경우에 이렇게 좀 진취적이고 변화를 모색하고 혁신하고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 아니었나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취약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 측면입니다. 그렇군요. 뭐 안동대뿐만 아니라 군소 국립대학들 입장에서는 공주대학교의 이런 어떤 뭐 특수학교 설립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좋은 본보기가 된다 이런 이해를 들어주셨군요. 그렇죠. 예. 자, 오늘 결론 말씀 마무리 좀 해주실까요? 예, 현 정부 들어서 지금 대학 정책의 기본은 지방대학의 관리 권한을 지자체로 넘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와중에 이번에 국립대학 교면 변경도 이 중에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국립대학 통폐합으로 가는 수순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 안동대학의 차원에서는 이런 통폐합을 잘 준비하는 그런 현명한 선택이 너무 늦지 않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예.